젊었을 땐 돌도 씹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잇몸 질환 때문에 이를 씹을 수가 없어요. 이를 뽑았어요. 이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수명과 연관성이 있어요.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잇몸 염증 상태가 너무 심하면 뭐부터 해야 될 거냐? 나이가 들어서 잇몸이 내려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940년대에 어떤 유명한 치과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잇몸이 내려가서 뿌리가 드러나고 시린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려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리가 안 된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중년이 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잇몸 테두리 부분에 칫솔질이 잘 안 되면 세균들로 인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게 오래 지속되면 내부에 있는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덮여 있어야 될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럼 그 자리가 시린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칫솔질이 잘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현재 시린 걸 없애고 어떻게든 더 내려가는 걸 막겠다고 드시면 치과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해주기보다는 내가 저녁 때 꼼꼼히 앉아서 칫솔질 하시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전신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 몸 안에 있는 염증과 연관이 있답니다. 혈관 안으로 염증 물질이나 세균이 타고 돌아다니면 뇌로도 가고 심장으로도 가고 폐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관 안쪽으로 세균이나 염증 물질이 들어가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몸에 혈관이 열려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열려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답니다. 그게 바로 염증 상태의 잇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잇몸 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의 만성 전신 질환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과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입안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치고 전신 건강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요. 칫솔질 열심히 하시면 치매 발생률이 줄어든답니다. 뇌졸중이 줄고요. 고혈압이 관리되고 당뇨병에 좋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관리를 통해서 그런 전신질환을 조금이라도 양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유튜브에서 유행한 말입니다. 잇몸 치료, 스케일링, 이 두 가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치과 가서 잇몸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해라, 뭐 이런 영상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의 일종입니다. 잇몸 치료라고 하는 건 잇몸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 과정 중에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칫솔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서 오랫동안 칫솔질 안 된 부분이 굳어 있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치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칫솔로 안 떨어져요. 그럼 이 치석을 깨끗하게 떼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치석 제거라고 하는 잇몸 치료입니다. 이게 스케일링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예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잇몸 치료예요. 그 다음에 더 관리가 안 됐어요. 정말 몇 년 동안 치과에 안 가서 치석들도 많이 쌓이고 잇몸에 염증이 심해요. 그러면 뿌리가 드러났겠죠. 그리고 그 뿌리 안쪽에 부은 잇몸 속에도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직접 스케일링, 치석 제거를 하려고 들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취를 좀 하고 치석을 깨끗하게 떼어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잇몸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깨끗하게 이를 닦으면 부은 잇몸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내부에 있는 것까지도 간단한 스케일링이라는 치료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순서가 뭐가 되냐면 마취를 하고 잇몸 치료나 수술을 받는 것 전에 스케일링을 받고 그 전에 깨끗하게 닦고, 이게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케일링이 아니고 잇몸 치료를 해달라고 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잇몸 치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마취하고 그렇게 깊은 데까지 잇몸 치료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게 잇몸 치료 해주세요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찌는 겁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잇몸하고 치아가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그런대로 잇몸 색깔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쪽을 보시면 정말로 지저분한 것들이 뭐가 많이 붙어있죠. 여기도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있고. 이게 칫솔로 안 떨어집니다. 이걸 긁으려고 긁는 꼬챙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되게 끔찍하게 생긴 스케일러라는 도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갈고리처럼 생긴 놈이 있어요. 끔찍하게 짝이 없죠. 얘는 진짜로 날이 있습니다. 요걸 긁으면 이렇게 손톱이 긁혀요. 하지만 이는 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하는 의사의 기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제 한 가지 기구예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뛰느냐? 이렇게 생긴 기구 끝에 전기하고 물이 연결이 되면 이 끝부분이 진동을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떱니다. 그 떠는 기구의 이름을 초음파 스케일러라고 불러요. 그러면 막 떨고 있는 거를 지저분한 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때려서 뛰는 거죠. 통통통통 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초음파 스케일링 할 때 느끼는 느낌입니다. 이걸로 쑤시거나 파거나 긁는 게 아니에요. 대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잇몸 치료하는 스케일링 하는 사람이 진동까지 되고 있는 걸 이해다 대면 정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이가 깎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방법으로 주의해서 써야 되는 거죠. 가끔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을 건전지어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요 끝부분만 한 개에 몇십만 원씩 해요. 그런데 쿠팡에서 2만 원 주고 산 거가 되겠습니까? 스케일러는 기본적으로는 치아를 깎으라고 만든 도구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병든 치아 조직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스케일러는 치아를 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잘하는 사람이 꼼꼼하게 집에서 그런 짓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돈이면 건강보험 되기 때문에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으실 수 있어요. 권장 주기는 없어요. 치석이 생기면 가야 됩니다. 내가 칫솔질을 완벽하게 하면 저희 치과에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뭘 하고 가시냐? 일상생활에 별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가세요. 이런 분들이 저희 치과에 꽤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인생에서 스케일링이 없어진 분들이죠.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칫솔질이 정말 안 돼요. 그러면 잇몸뼈가 망가지기 전에 사람을 불러야 되죠. 이제 그러려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야 돼요. 잘 관리해서 한 달이 3개월이 되고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되고 그 이후에는 치과의사 필요 없이도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스스로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은 6개월에 한 번, 가급적이면 분기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검사도 받으시고 엑스레이도 찍으시고 그래서 치과의사로부터 이렇게 자주 올 필요가 없다라는 도장을 받으시면 기간을 좀 늘려가시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스케일링을 하자라고 치과의사가 얘기했으면 치석이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염증이 있어야죠. 근데 염증 있는 잇몸은 건드리면 피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할 때 피가 안 나요 라는 건 치석은 있지만 잘 닦아서 염증은 없는 상태예요. 뭐 예를 들면 방송을 보시고 내가 잇몸에 치석도 있고 염증도 있는데 정말로 잘 닦아야겠다. 그래갖고는 2, 3주를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치과에 가면 치석이 덕지덕지 있는데 잇몸에 염증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은 스케일링 할 때 피가 적게 나거나 안 납니다. 그런데 그냥 간 사람은 염증도 있을 거니까 피가 나겠죠. 스케일링 하다가 피가 너무 난다고 치과 의사가 내 잇몸을 썰어놨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염증 때문에 피가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분 스케일링이라는 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가 눈에 제일 많이 보이고 치석이 많이 끼는 부위가 있어요. 그런 부위들이 대부분 아래 앞니, 그 다음에 아래 어금니의 안쪽, 위에 어금니의 바깥쪽 뭐 이런 부분들이 치석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치석이 정말 거기만 생겼을까요? 다른 부분들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스케일링 한다는 건 나머지 남아있는 치석들은 그냥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케일링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년에 한 15,000원 정도가 본인 부담금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다 내면 한 6만원, 7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개월에 6만원이면 한 달에 10,000원이고요. 3개월에 6만원이면 한 달에 2만원이에요. 막말로 커피값이나 담배값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인데 실제로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버티고 버텨서 잇몸이 망가진 후에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겠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돈을 아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매일 열심히 닦아서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스케일링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좀 믿으시고 내 손을 좀 움직여서 열심히 좀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가 다 빠지고 3개만 남아있다. 그런데 여기 이물질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의 개수와 상관없이 열심히 닦아야 돼요. 또 다른 거는 임플란트에도 치석이 붙어요. 그럼 임플란트에도 붙은 치석은 띄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칫솔질은 필수고요. 이 필수적인 칫솔질이 스스로에 의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치과의사가 도와야 되는 건데 이게 스케일링입니다. 그러니까 뭐와 상관없이 치과에 가셔서 검진받고 필요하다면 스케일링 받으셔야 됩니다. 잇몸에 상처가 좀 있겠죠. 왜냐하면 지저분한 걸 떼어내면서 미세하게라도 다친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자극적인 거 먹으면 조금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거는 쓰레기에 덮여 있었던 뿌리가 드러났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해요? 민감하겠죠. 그러니까 찬 거나 이런 거 먹었을 때 스케일링 같더니 시리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3일만 안 닦으시면 시린 게 없어집니다. 왜요? 쓰레기가 도로 덮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리더라도 매일 꼼꼼하게 잘 닦으시면 그 시린 치아 뿌리 표면에 침에 있는 칼슘, 그 다음에 치약에 있는 불소들이 가서 붙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조금 덜해지고 한 달 지나면 시린 게 거의 없어질 정도예요. 이거는 깨끗하게 시린 게 없어지는 거고 안 닦으면 2, 3일 만에 금방 시린 게 없어져요. 쓰레기에 덮여서. 그러니까 스케일링 후에 시리더라도 그 부위를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닦아서 건강한 치아 표면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민간요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왕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천일염을 이용해서 뭘 해야 되고 약초 뿌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시절의 평균 수명이 40이었대요. 조선시대 얘기를 보면 20살 때부터 이가 빠지기 시작하여 40에는 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더라. 왜 그걸 아직도 쓰죠?
이 현대 의료의 사회에서요. 아주 단적으로 소금은 치아면에 마모를 일으킵니다. 치약도 연마제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 연마제의 양에 따라서 이가 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쓰세요 그랬는데 그 연마제 입자가 보일 정도예요, 소금은요. 그래서 절대로 소금을 치아에 대고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고운 소금은 안 돼요? 맛소금은 안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은. 그 소금물로 양치하면 도움이 되느냐? 일정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붓기가 빠진대요. 붓기가 빠진다는 건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물이 빠지는 것처럼 빠지는 거예요. 염증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소금물로 계속 가글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점점 더 잇몸 질환이 나빠지겠죠. 치과에 가시고 칫솔질 하셔야 됩니다. 민간요법은 조선시대에 쓰던 걸로 만족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잇몸약이라고 해서 약국에서 팔고 있는 것들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일단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왜 잇몸약을 드시죠?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의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요. 질병의 원인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걸 하면 잇몸 질환이 낫는다는 게 100% 알려진 겁니다. 뭐죠? 칫솔질을 하고 원인이 되는 염증을 제거하고 내 손으로 안 되면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잘 받고 이게 100% 알려졌는데 왜 약을 먹냐는 거죠. 왜요? 치과 가기 무서우니까. 잇몸에서 피가 나니까 이가 흔들려서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버텨보고 싶어서. 근데 이게 치료가 아닌 거예요. 버티고 계신 거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잇몸약의 대부분은 염증을 조금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거나 염증을 없애지 않습니다. 혹은 피가 나는 걸 좀 멎게 해주거나 지혈 성분이에요. 이것도 염증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잇몸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먹으면 조금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정도지 얘가 치료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드시면서 집에 계속 계시는 동안에 잇몸은 점점 더 나빠져 있어요. 오늘이라도 그 약 사 먹을 돈으로 치과에 오시기 바랍니다. 한 달 그 약을 챙겨 드시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스케일링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치과의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치과에서 처방전을 써드릴게요. 근데 처방전 써주는 치과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명확하고 치료 방법이 결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보조약품이 필요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잇몸 염증 상태가 너무 심하면 뭐부터 해야 될 거냐? 치과 의사가 볼 때는 빨리 염증을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취도 하고 막 수술도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분이 집에 돌아가면 이 사람이 달라져 있을까요? 몇 년 후에 또 똑같은 일을 겪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부터 먼저 닦게 만들면 놀랍게도 치석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부은 잇몸이 가라앉고 피나는 게 줄어듭니다. 그럼 그때는 첫날보다는 조금 더 마일드한 치료로 잇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스케일링 잇몸 치료의 근본은 칫솔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치과에서 스케일링 포함한 잇몸 치료를 받으시고 내가 정말로 칫솔질을 잘해서 다음번 6개월 후에 갔을 때는 스케일링이 필요가 없어요 라는 소리를 들어서 내 인생에서 스케일링을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는 스케일링을 없애주는 사람이지 스케일링을 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머지 공부해주는 것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면 이제 학원에 올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자서도 잘 공부하고 살면 되는 거죠. 건강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바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에 영양분이 충분히 섭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젊었을 땐 돌도 씹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대충 먹어도 위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나도 힘들다, 적당히 잘 씹어서 보내라. 그러니까 곱게 잘 갈려서 분쇄된 음식물을 넘겨야 소화기관들도 부담감이 적게 드는 거죠. 그리고 영양분이 골고루 배분이 되겠죠. 결국은 씹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잇몸 질환 때문에 이를 씹을 수가 없어요. 이를 뽑았어요. 틀니 때문에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영양분의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수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조금보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 보면 충치 때문에 이가 아파요. 그러면 치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기 시간 쓰죠. 돈 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는 인공물질로 대체가 됩니다. 이때 내가 20살 때 여기 금으로 하나 떼었고 레진으로 하나 떼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더 이상의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텐데 치과 가서 돈만 쓰고 고생만 하고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몇 년 후에 금이 하나씩 늘어가다가 크라운이라는 걸로 바뀌고요. 그 크라운이 40대 중반에서 50대가 되면 임플란트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나간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집에서 관리하는 게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근에 치과 갔다 오셨으면 내가 치과 가기 전과 후 뭐가 달라졌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달라지면 계속 이는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엄청난 비용이에요. 시간, 비용, 그 다음번에 고통, 그리고는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수명까지도요. 오늘부터 칫솔질을 바꾸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